남편의 장례식을 치른 지 나흘째 되는 날이었어요. 검은 상복을 벗고 평소 입던 회색 카디건으로 갈아입었지만 가슴 속 무게는 여전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무거워진 것 같았어요. 어머님, 오늘 변호사 사무실에 가셔야 해요. 장남 민준이가 아침 일찍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목소리에 긴장이 묻어 있었어요. 유언장 공개라는 말에 나는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거든요. 여보, 당신은 대체 무슨 말을 남겨놓은 거예요? 오전 10시 민준이와 딸 서연이가 함께 나를 데리러 왔어요. 차 안은 이상하게 조용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서연이가 시집 이야기라도 꺼냈을 텐데 오늘은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죠. 변호사 사무실은 강남 한복판 높은 빌딩 15층에 있었어요. 유리문을 열고 들어서니 차가운 에어컨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접수 직원이 공손하게 인사했지만 나는 제대로 대꾸도 못했어요. 박수연님 일행분들이시죠? 이쪽으로 오세요. 넓은 회의실로 안내되었습니다. 긴 테이블과 가죽 의자들이 놓여 있었고 정면에는 중년의 남자 변호사가 서류 뭉치를 앞에 두고 앉아 있었어요. 그가 일어나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고인이 되신 김태준 씨의 유언 집행을 맡은 변호사 한정우입니다. 유족분들께 깊은 조의를 표합니다. 나는 고개를 숙여 답례했어요. 옆에 앉은 민준이가 내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지만 왠지 불안한 느낌이 들었어요. 변호사는 천천히 봉인된 서류 봉투를 열었습니다. 남편의 필체로 적힌 유언장이었어요. 40년을 함께 산 사람의 글씨인데 오늘따라 낯설게 느껴졌죠. 유언장을 낭독하겠습니다. 변호사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어요. 나 김태준은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이 유언장을 작성한다. 먼저 아내 박수연에게 당신과 함께한 40년이 내 인생 최고의 축복이었소. 사랑했소. 자식들에게도. 여기까지는 평범했어요. 눈물이 났지만 참을 만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문장을 듣는 순간 내 세상이 멈춰버렸어요. 내 모든 재산 중 절반을 최은희 씨에게 상속한다. 뭐라고요? 나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옆에 앉은 민준이가 벌떡 일어났어요. 잠깐만요. 지금 뭐라고 하셨죠? 재산의 절반을 최은희 씨에게 상속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변호사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서연이가 내 팔을 붙잡으며 울먹였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소리예요? 최은희가 누구예요? 나도 몰라. 나도 처음 듣는 이름이야.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최은희. 그 이름을 생전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40년을 함께 살았는데 남편에게 내가 모르는 여자가 있었다는 건가요? 변호사님,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유언이 유효한 겁니까? 민준이가 법률가답게 따졌어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인께서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작성하셨고 증인 2명의 서명도 있습니다. 법적으로 유효한 유언장입니다. 그럼 그 최은이라는 사람은 누굽니까? 주소라도 알려주세요. 유언 집행인으로서 연락을 취할 예정입니다만 개인정보는 민준이와 변호사의 대화가 계속 이어졌지만 나는 한마디도 들리지 않았어요. 귀가 멍멍했고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여보, 당신이 날 배신한 거예요? 회의실을 나와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오는 내내 나는 멍한 상태였어요. 민준이가 내 어깨를 잡았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괜찮을 리가 없잖아. 응, 괜찮아. 거짓말이었어요. 전혀 괜찮지 않았죠. 40년 결혼 생활이 한순간에 의심스러워졌으니까요.
차에 타자마자 이게 다 서연이가 뭐야? 울음을 이 터뜨렸습니다. 여자는 누구야? 아빠가 바람을 피운 어떻게 거예요?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그래서 재산을 그 여자한테 주는 이게 다 거예요? 뭐야? 조용히 해, 이 서연아. 여자는 누구야? 엄마 앞에서 어떻게 나한테 민준이가 이럴 수가 동생을 있어? 제지했지만 나는 이게 다 이미 뭐야? 다 들었어요. 이 사실 여자는 나도 누구야? 똑같은 생각을 하고 어떻게 나한테 있었으니까요. 이럴 수가 있어? 집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이게 다 1시쯤이었어요. 이 아무도 여자는 점심을 누구야? 먹자는 말을 하지 어떻게 않았습니다.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민준이가 현관에서 신발을 이게 벗으며 다 말했어요. 뭐야? 엄마, 이 유언 여자는 무효 누구야? 소송을 준비할게요. 어떻게 나한테 이럴 이건 수가 말도 안 있어? 돼요. 이게 민준아, 다 뭐야? 아빠 유언인데 이 여자는 누구야? 엄마를 위해서예요. 어떻게 나한테 그 이럴 수가 여자가 있어? 누군지도 모르는데 재산을 이게 다 절반이나 뭐야? 가져간다고요? 이 여자는 절대 안 누구야? 됩니다. 어떻게 아들의 나한테 단호한 이럴 목소리에 수가 있어? 나는 고개를 끄덕일 이게 수밖에 다 없었어요. 뭐야? 사실 이 나도 여자는 억울했거든요. 누구야? 어떻게 평생을 나한테 이럴 남편 수가 뒷바라지하며 있어? 살았는데 내가 이게 다 모르는 뭐야? 여자한테 재산을 이 준다니. 여자는 누구? 자식들이 40년 결혼 돌아가고 생활이었는데 나는 혼자 남았습니다. 왜 나를 거실 배신했어? 소파에 앉아 남편의 영정 사진을 바라봤어요. 40년 결혼 환하게 웃고 생활이었는데 있는 남편의 얼굴이 왜 나를 낯설게 배신했어? 느껴졌습니다. 여보, 최은희가 누구예요? 40년 결혼 왜 아무 말도 안 생활이었는데 하고 갔어요? 왜 대답은 나를 없었어요. 배신했어? 영정 사진 속 남편은 그저 웃고 40년 있을 결혼 뿐이었습니다. 생활이었는데 밤이 우리의 되어도 40년이 잠이 오지 모두 않았어요. 거짓이었나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당신은 정말 지난 나를 40년을 사랑했나요? 떠올렸습니다. 우리의 40년이 22살에 모두 남편을 만나 거짓이었나요? 25에 결혼했죠. 당신은 첫눈에 정말 반한 나를 건 아니었지만 사랑했나요? 성실하고 우리의 책임감 40년이 있는 모두 사람이라는 게 거짓이었나요? 좋았어요. 결혼하고 3년 만에 당신은 정말 나를 민준이를 사랑했나요? 낳았습니다. 우리의 그리고 40년이 3년 모두 후에 서연이가 거짓이었나요? 태어났죠. 남편은 말은 없었지만 당신은 정말 가족을 나를 위해 사랑했나요? 열심히 일했어요. 우리의 나도 40년이 아이들 모두 키우느라 거짓이었나요? 바빠서 부부끼리 깊은 대화를 나눌 시간은 당신은 정말 별로 나를 없었습니다. 사랑했나요? 그래도 우리의 40년이 행복했어요. 모두 거짓이었나요? 평범했지만 따뜻한 가정이었죠. 당신은 적어도 정말 나를 나는 사랑했나요? 그렇게 믿었어요. 우리의 그런데 40년이 모두 지금 이 유언장은 거짓이었나요? 뭔가요? 새벽 3시가 넘어서야 당신은 겨우 정말 잠이 나를 들었습니다. 사랑했나요? 꿈을 우리의 꿨어요. 40년이 모두 남편이 거짓이었나요? 나타나 뭐라고 말하는데 목소리가 들리지 당신은 정말 않았습니다. 나를 사랑했나요? 손을 뻗었지만 우리의 닿지 40년이 않았어요. 모두 거짓이었나요? 남편은 점점 멀어지고 나는 그 자리에 당신은 서서 정말 울고 나를 있었죠. 사랑했나요? 다음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베개가 젖어 있었어요. 자면서도 울었나 봅니다. 휴대폰을 보니 친구 미숙이한테서 문자가 와 있었어요. 수연아, 괜찮아? 어제 민준이가 전화해서 들었어. 오늘 점심 같이 먹자. 나는 그제야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혼자서 조용히 울었어요. 40년 함께한 사람이 남긴 배신감이 가슴을 찢어놓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나는 당신을 몰랐던 걸까요? 미숙이와 만난 건 집 근처 조용한 찻집이었어요. 평소 우리가 자주 가던 곳이었죠. 미숙이는 나를 보자마자 손을 꽉 잡았습니다. 수연아, 많이 힘들었지? 응.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미숙이는 차를 주문하고 내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얼굴이 왜 이렇게 상했어? 잠도 못 잤구나. 며칠째 제대로 못 잤어. 그 최은이라는 사람 알아봤어? 나는 고개를 저었어요. 민준이가 알아보고 있다고는 했지만 아직 소식이 없었거든요. 민준이가 사설탐 전까지 쓴대. 누군지 꼭 밝혀낸대. 그래야지. 이게 말이 돼? 40년을 함께 산 남편이 다른 여자한테 재산을 절반씩이나 준다는 게 미숙이의 목소리에도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고마웠습니다. 적어도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그 사람이 옛날 애인일 수도 있어. 아니면 미수가 그만해. 생각하기도 싫어. 사실 나도 온갖 상상을 다 했어요. 혹시 남편이 몰래 다른 여자를 만난 건 아닐까? 혹시 내가 모르는 이중 생활을 한 건 아닐까? 생각하면 할수록 가슴이 아팠습니다. 집에 돌아와 남편의 서재로 갔어요. 장례 이후 한 번도 들어가지 않았던 곳이었죠. 문을 열자
남편의 냄새가 났습니다. 책장에는 남편이 즐겨 읽던 역사책들이 꽂혀 있었고 책상 위에는 안경이 그대로 놓여 있었어요. 서랍을 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하나하나 뒤졌어요. 혹시 그 여자에 대한 단서가 있을까 싶어서요. 첫 번째 서랍에는 회사 서류들과 영수증이 가득했어요. 두 번째 서랍에는 가족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민준이 돌잔치 사진, 서연이 100일 사진, 우리 결혼 사진. 모두 행복했던 순간들이었죠. 그런데 세 번째 서랍을 열었을 때 나는 멈춰버렸습니다. 통장이 하나 나왔어요. 내가 모르던 통장이었습니다. 표지를 넘기자 거래 내역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어요. 20년 전부터 매달 일정 금액이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50만 원. 매달 꼬박꼬박. 20년이면 1억이 넘는 돈이었어요. 손이 떨렸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았거든요. 20년간 그 여자한테 돈을 보낸 거구나. 매달 50만 원씩.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앉아 있을 수가 없어서 일어났는데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어요. 차가운 마루 바닥에 엉덩이를 붙이고 앉아 통장을 꼭 쥐고 울었습니다. 여보, 당신은 20년 동안 날 속인 거예요? 휴대폰이 울렸어요. 민준이었습니다. 엄마 찾았어요. 최은이 그 여자. 어디 사는데? 일산이요. 주소 알아냈어요. 내일 가볼게요. 나도 갈래. 엄마가요? 응. 엄마가 직접 봐야 할 것 같아. 민준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알겠어요. 내일 아침에 모시러 갈게요. 전화를 끊고 나는 다시 통장을 들여다봤습니다. 20년치 거래네요. 매달 50만 원. 어떤 달은 100만 원이 나간 적도 있었어요. 그날 밤 서연이가 집에 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더니 내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엄마, 왜 그래요? 우셨어요? 아니야. 얼굴 다 퉁퉁 부었잖아요. 무슨 일 있어요? 나는 통장을 서연이에게 보여줬습니다. 서연이는 내역을 보더니 얼굴이 굳어졌어요. 이게 매달 50만 원씩? 20년 동안 아빠가 그 여자한테 보낸 거예요? 그런 것 같아. 서연이가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우리 아빠가 정말 바람을 피운 거네요. 20년 동안이나. 서연아, 엄마 불쌍해. 평생 아빠 뒷바라지하고 우리 키우느라 고생했는데 아빠는 다른 여자한테. 서연이도 울기 시작했어요. 나는 딸을 안아줬습니다. 둘이서 한참을 울었죠. 밤 11시쯤 서연이는 집으로 돌아갔어요. 혼자 남은 나는 남편의 영정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당신 정말 날 사랑했던 거예요? 조용히 물었지만 대답은 없었어요. 촛불만 흔들거리고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다른 여자한테 돈을 보냈다면서요? 매달 50만 원씩이나. 그게 얼마나 큰 돈인지 알아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우리 서연이 대학 등록금 마련하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요? 나는 옷 한 벌 제대로 못 사입고 살았어요. 그런데 당신은 그 여자한테는 매달 돈을 보냈다고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나는 당신을 믿었어요. 말이 없어도 표현이 서툴러도 나를 사랑한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이게 뭐예요? 영정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웃고 있었어요. 그 미소가 오늘따라 너무 야속하게 느껴졌습니다.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계속 생각했습니다. 최은이라는 여자는 도대체 누구일까? 남편과는 어떤 관계였을까? 왜 20년 동안이나 돈을 보낸 걸까? 새벽 4시쯤 겨우 잠이 들었어요. 또 꿈을 꿨습니다. 남편이 다른 여자와 손을 잡고 걸어가는 꿈이었어요. 나는 뒤에서 불렀지만 남편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소리를 지르며 깼어요.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여보, 당신은 날 사랑한 적이 없는 거죠? 다음 날 아침 9시 민준이가 차를 몰고 왔어요. 조수석에는 며느리 은지가 타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은지가 뒤돌아보며 인사했지만 표정이 밝지 않았어요. 평소와 달랐죠. 차는 일산을 향해 달렸습니다. 고속도로를 타고 1시간쯤 달렸을까요? 민준이가 내비게이션을 보며 말했어요. 거의 다 왔어요.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곧 그 여자를 만나게 되는 거니까요. 40년 결혼 생활을 흔든 그 사람을. 차는 조용한 주택가로 들어섰습니다. 오래된 빌라촌이었어요. 민준이가 한 건물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여기에요. 3층짜리 낡은 빌라였어요. 외벽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고 계단은 녹슬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계단을 올라 203호 앞에 섰어요. 민준이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한참을 기다렸는데도 대답이 없었어요. 다시 눌렀습니다. 누구세요? 여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나이 든 목소리였습니다. 김태준 씨 유족입니다. 최은희 씨 맞으십니까?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러더니 문이 열렸습니다. 나는 그 여자를 처음 봤습니다. 60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어요. 수수한 옷차림에 화장기 없는 얼굴. 생각보다 평범했습니다. 들어오세요. 올 줄 알았어요. 최은희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우리를 집 안으로 안내했죠. 집은 작았어요. 좁은 거실에 낡은 소파 하나, 작은 식탁 하나. 벽에는 아무 장식도 없었습니다. 앉으세요. 우리는 소파에 앉았어요. 최은희는 맞은편 식탁 의자에 앉았습니다.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민준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최은희 씨, 아버지와 무슨 관계셨습니까? 최은희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나를 바라볼 뿐이었죠. 20년 동안 아버지한테서 돈을 받으셨죠? 매달 50만 원씩? 알고 계셨군요. 그게 무슨 돈입니까? 무슨 관계이길래 20년 동안이나? 민준이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나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진정하라는 뜻이었죠. 민준아, 엄마가 물어볼게. 나는 최은희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최은희 씨, 우리 남편과 무슨 사이였어요? 대답해 주세요. 나는 40년을 함께 산 아내예요. 알 권리가 있어요. 최은희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지만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아요. 때가 아니라니요? 김태준 씨가 남긴 유언 그대로 받겠습니다. 이유는 곧 아시게 될 거예요. 지금 장난해요? 민준이가 벌떡 일어났어요. 은지가 남편의 팔을 붙잡았죠. 당신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재산을 절반이나 가져간다고요? 말도 안 돼요. 우리는 유언 무효 소송을 제기할 겁니다. 그러세요. 하지만 유언은 유효할 거예요. 최은희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나가요, 엄마. 이 사람한테서는 아무것도 못 들을 것 같아요. 민준이가 나를 일으켜 세웠어요. 나는 마지막으로 최은희를 바라봤습니다. 최은희 씨, 한 가지만 대답해 주세요. 우리 남편을 사랑했어요? 최은희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사랑이 아니었어요. 그것보다 더 깊은 인연이었죠. 그 말을 끝으로 우리는 집을 나왔습니다. 계단을 내려오는 내내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민준이가 내 팔을 붙잡아줬죠. 차에 타자 은지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 여자 이상해요. 뭔가 숨기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분명히 아버지랑 뭔가 있었던 거예요. 민준이가 핸들을 잡으며 말했어요. 사설탐정한테 더 자세히 알아보라고 할게요.
저 여자 과거를 다 파헤쳐야 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창밖만 바라봤어요. 최은희의 마지막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사랑이 아니었어요. 그것보다 더 깊은 인연이었죠. 사랑보다 깊은 인연? 그게 대체 무슨 뜻일까요? 집에 도착하자 서연이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사위 준호도 함께였습니다. 엄마, 어떻게 됐어요? 그 여자 만났어요? 응, 만났어. 뭐래요? 아무 말도 안 하더라. 이유는 곧 알게 될 거래. 말도 안 돼요. 오빠, 소송 빨리 진행해요. 서연이가 오빠를 재촉했어요. 그런데 준호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님, 그 재산이 얼마나 되는데요? 뭐? 아버님 재산이요. 정확히 얼마예요? 순간 분위기가 이상해졌어요. 민준이가 매서운 눈으로 매형을 쳐다봤죠. 매형, 그게 지금 중요해요? 중요하죠. 우리도 알아야 할 것 아니에요? 서연이 목도 있는 건데. 나는 할 말을 잃었어요. 사위가 이런 말을 할 줄은 몰랐거든요. 준호 씨, 그 말은 어머님, 오해 마세요. 그냥 궁금해서요. 그 여자가 가져가는 게 얼마나 되나 싶어서. 매형, 그만하세요. 민준이가 끼어들었지만 은지도 한마디 했어요. 근데 진짜 궁금하긴 해요. 집이랑 예금 합치면 얼마나 되는데요? 나는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평소에는 조용하던 은지였는데 오늘은 달랐어요. 은지야, 너도 지금 그게 중요하니? 아니, 어머님. 저희도 대출 갚아야 하고 애들 학원비도 있고 해서요. 그만해, 은지야. 민준이가 아내를 제지했어요. 거실이 싸한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나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자식들이 나를 걱정하는 척하지만 사실은 재산이 걱정이었다는 걸. 다들 나가줘. 엄마, 나가라고 했어. 피곤해. 자식들은 서로 눈치를 보다가 하나둘 집을 나갔어요. 문이 닫히고 나는 혼자 남았습니다. 소파에 앉아 천장을 바라봤어요. 남편도 날 배신하고 자식들도 날 걱정하는 게 아니라 재산을 걱정하는구나. 나는 대체 누구한테 의지해야 하는 걸까요? 휴대폰을 꺼내 미숙이한테 전화했습니다. 미숙아, 수연아, 울고 있어? 응, 지금 당장 갈게. 10분만 기다려. 미숙이는 정말 10분 만에 왔어요. 문을 열어주자 나를 꽉 안아줬습니다. 많이 힘들었지? 응. 나는 미숙이 품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오늘 있었던 일을 다 이야기했습니다. 최은희를 만난 것, 자식들이 재산 이야기한 것 모두. 미숙이가 내 등을 토닥였어요. 수연아, 너는 진실을 알아야 해. 그 여자가 누군지, 왜 남편이 재산을 준 건지. 어떻게? 직접 알아봐. 민준이한테만 맡기지 말고. 내가? 응, 내 인생이잖아. 내가 직접 밝혀내야 해. 미숙이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맞아. 내 인생이야. 내가 직접 알아내야 해. 그날 밤 나는 결심했습니다. 진실을 밝혀내기로. 여보, 당신이 왜 그랬는지 꼭 알아낼 거예요. 미숙이는 그날 밤을 우리 집에서 보냈어요. 혼자 있기 힘들어 보인다며 옆에 있어줬죠. 정말 고마운 친구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함께 아침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수연아, 그 여자 집 주소 알지? 응. 민준이가 적어준 게 있어. 우리 둘이서 다시 가보자. 혼자 가도 될 텐데. 아니야. 나도 궁금해. 그리고 너 혼자 보내기 불안해. 미숙이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실 혼자 가기가 두려웠거든요. 오전 10시쯤 우리는 택시를 타고 일산으로 향했습니다. 어제 민준이와 함께 갔던 그 빌라 앞에 다시 섰어요. 203호 맞지?
응. 미숙이가 초인종을 눌렀어요. 잠시 후 최은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세요? 저 어제 왔던 박수연입니다. 친구랑 함께 왔어요. 문이 열렸어요. 최은희는 우리를 보더니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문을 열어줬습니다. 들어오세요. 거실로 들어가 앉았어요. 최은희가 차를 내왔습니다. 아드님은 안 오셨네요. 제가 직접 이야기 듣고 싶어서 왔어요. 최은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실 줄 알았어요. 최은희 씨, 제발 말씀해 주세요. 우리 남편과 무슨 관계셨는지. 아직은 말씀드리기 어려워요. 왜요? 뭐가 그렇게 숨길 게 있어요? 미숙이가 끼어들었어요. 최은희는 미숙이를 잠깐 쳐다보더니 다시 나를 바라봤습니다. 박수연 씨, 제가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뭔데요? 27년 전 아프셨던 적 있으시죠?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27년 전 내가 사경을 헤맨 그때 어떻게 그걸 김태준 씨한테 들었어요. 우리 남편이 당신한테 내 이야기를 했다고요? 네. 아주 자세히. 가슴이 답답했어요. 남편이 내 건강 이야기를 다른 여자한테 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그때 많이 위독하셨다고 들었어요. 신부전이었죠? 네. 김태준 씨가 얼마나 힘들어 하셨는지 아세요? 최은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뭔가 감정이 실려 있었습니다. 밤낮으로 병원에 계시면서 돈을 구하려 뛰어다니셨대요. 당신을 살려야 한다고, 당신 없이는 못 산다고. 나는 그때가 떠올랐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 있을 때 남편이 항상 옆에 있어줬던 것, 손을 꽉 잡고 있던 것, 그때 필요한 돈이 5천만 원이었어요. 네, 선치료비로 5천만 원이 필요했대요. 하지만 김태준 씨한테는 그만한 돈이 없었죠. 미숙이가 내 손을 잡았어요. 떨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요? 미숙이가 물었어요. 최은희가 대답했습니다. 그건 지금은 말씀드릴 수 없어요. 왜요? 여기까지 말했으면 다 말해야죠. 때가 되면 아실 거예요. 진실을 알게 될 거예요. 최은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일어섰습니다. 문 앞에 섰을 때 최은희가 말했어요. 박수연 씨, 한 가지만 믿어주세요. 뭐요? 김태준 씨는 당신을 정말 사랑하셨어요. 평생 단 한순간도 배신한 적 없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저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미숙이가 말했어요. 수연아, 27년 전 일이 뭔가 관련이 있는 것 같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때 일 기억나? 물론이지. 어떻게 잊어? 죽을 뻔했는데. 27년 전 나는 급성 신부전으로 쓰러졌어요. 민준이가 10살, 서연이가 7살 때였죠. 갑자기 복통이 왔고 병원에 갔더니 신장이 망가졌다고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했어요. 당장 투석을 시작해야 하고 치료비가 많이 든다고, 5천만 원이 필요하다고. 그때 남편이 어떻게 돈을 구했는지 나는 몰랐어요. 며칠 후 남편이 돈을 가져왔고 치료를 받을 수 있었죠. 나는 어디서 구했어? 라고 물었지만 남편은 걱정 마. 다 해결했어 라고만 했습니다. 수연아, 혹시 그때 돈을 최은희한테서 빌린 거 아닐까? 그럴 리가. 하지만 가능성은 있었어요. 그래서 20년 동안 갚아온 거라면? 그래서 유언으로 나머지를 준 거라면? 집에 도착해서 남편의 서재로 갔어요. 다시 서랍을 뒤졌습니다. 뭔가 더 있을 것 같았거든요. 맨 아래 서랍을 열었어요. 오래된 서류들이 가득했습니다. 하나하나 꺼내보다가
낡은 봉투 하나를 발견했어요. 봉투를 열자 병원 영수증들이 나왔습니다. 27년 전 날짜였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서 쪽지 한 장이 나왔죠. 남편의 필체였어요. 은희 씨, 5천만 원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 덕분에 아내를 살렸습니다.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꼭 갚겠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그 돈이 정말 최은희한테서 빌린 거였구나. 미숙아. 왜? 나는 미숙이에게 쪽지를 보여줬어요. 미숙이가 읽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그 여자가 너를 살린 거네? 그런가 봐. 갑자기 모든 게 이해가 됐어요. 남편이 왜 20년 동안 돈을 보냈는지, 왜 유언으로 재산의 절반을 준 건지, 은인이었던 거예요. 내 생명의 은인.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최은희에 대한 오해가 풀렸지만 동시에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고마운 마음, 미안한 마음, 부끄러운 마음. 모든 게 뒤섞였어요. 여보, 당신은 평생 그 빚을 갚아온 거였네요. 나를 위해서. 다음 날 아침 민준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사설 탐정이 조사 결과 가져왔어요. 지금 가도 돼요? 그래 와. 1시간 후 민준이와 서연이가 함께 왔습니다. 둘 다 심각한 표정이었어요. 앉아라. 거실 소파에 다 같이 앉았어요. 민준이가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탐정이 최은이라는 사람 조사했어요. 엄마, 이거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서류를 펼쳤어요. 최은희의 과거 직장 이력이 적혀 있었습니다. 27년 전 최은희는 아버지와 같은 회사에 다녔어요. 경리부 직원이었대요. 같은 회사? 네. 그리고요. 민준이가 다음 장을 넘겼어요. 27년 전 3월 정확히 엄마가 아프셨을 때 최은희가 회사를 퇴사했어요. 이유는 개인 사정이라고만 되어 있고요. 서연이가 끼어들었어요. 그리고 오빠 가장 중요한 게 있잖아. 그게 뭔데? 나는 불안한 마음으로 물었습니다. 민준이가 마지막 서류를 꺼냈어요. 당시 최은희의 계좌에서 5천만 원이 인출됐어요. 엄마가 입원하신 날짜와 정확히 일치해요.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역시 그랬구나. 그럼 그 여자가 엄마를 살린 거네요? 서연이가 조용히 말했어요. 민준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아버지가 돈을 빌렸던 거예요. 그래서 20년 동안 갚아온 거고. 그럼 우리가 오해한 거네요? 셋 다 말이 없었어요.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엄마, 그래도 이건 이상해요. 뭐가? 5천만 원이면 당시 엄청난 돈이잖아요. 직장 동료였다고는 하지만 그 정도 돈을 빌려주는 게 정상인가요? 민준이의 말에 나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거기다 아버지가 20년 동안 갚았다면 이미 원금은 다 갚은 거예요. 그런데 왜 유언으로 재산의 절반까지? 그러니까 말이야. 우리는 다시 침묵에 빠졌어요. 뭔가 더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직 모르는 이야기가. 그때 내가 서재에서 찾은 쪽지가 떠올랐어요. 잠깐만. 나는 서재로 가서 쪽지를 가져왔습니다. 아이들에게 보여줬어요. 이게 뭐예요? 아버지가 쓴 거야. 27년 전에. 민준이와 서연이가 쪽지를 읽었어요. 둘 다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평생 잊지 않겠다. 꼭 갚겠다. 아버지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알 것 같지? 하지만 엄마 20년이면 충분히 갚은 거잖아요. 왜 유언까지? 나도 몰라. 그게 궁금해. 그때 서연이가 말했어요. 엄마, 제가 그 여자한테 직접 물어볼게요. 서연아, 궁금해요. 진짜 이유가 뭔지.
그리고 아버지가 왜 그렇게까지 했는지. 다음 날 서연이는 정말 최은희를 찾아갔어요. 나도 함께 가려고 했지만 서연이가 혼자 가겠다고 했습니다. 엄마는 감정적이 되실 것 같아요. 제가 냉정하게 물어볼게요. 서연이가 돌아온 건 저녁 때였어요. 표정이 이상했습니다. 울었던 것 같았어요. 서연아, 무슨 일 있었어? 엄마, 앉으세요. 나는 소파에 앉았어요. 서연이도 옆에 앉았습니다. 그 여자 만났어? 네. 뭐래? 서연이는 한참을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어요. 엄마를 살릴 때 그 여자도 힘들었대요. 어떻게? 그 5천만 원이 최은희 씨 전 재산이었대요. 나는 숨이 막혔어요. 당시 최은희 씨는 혼자 사는 분이었어요. 부모님도 안 계시고 결혼도 안 한 상태였고, 그런데 그 돈을 다 아버지한테 줬대요. 왜 그랬을까? 아버지가 너무 절박해 보였대요. 며칠 동안 회사에서 빌려달라고 사람들한테 빌었는데 아무도 안 빌려줬대요. 다들 돈이 너무 크다고 못 갚으면 어쩌냐고. 서연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런데 최은희 씨가 본 거래요. 아버지가 화장실에서 우는 걸. 뭐? 한 남자가 화장실 바닥에 앉아서 울고 있었대요. 내 아내를 살려야 하는데 돈이 없어서 못 살린다고 울면서. 눈물이 났어요. 남편이 그렇게 힘들어했다는 걸 나는 몰랐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최은희 씨가 결심했대요. 이 사람한테 내 전 재산을 주자. 사람의 목숨이 걸린 일이니까라고. 서연아, 엄마, 그 여자는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서연이가 울기 시작했어요. 나는 딸을 안아줬습니다. 오히려 천사 같은 사람이에요. 자기 전 재산을 남 살리는 데 썼잖아요. 우리는 한참을 같이 울었어요. 그날 밤 나는 남편의 영정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당신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제 알겠어요. 촛불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화장실에서 울었다고? 당신이? 평생 눈물 한 번 안 보이던 당신이?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나를 살리려고 그렇게 절박했던 거예요? 미안해요, 여보. 당신을 오해해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하지만 여전히 의문은 남았습니다. 20년 동안 갚았으면 충분한 거 아닌가요? 왜 유언으로 재산의 절반까지? 여보, 아직도 모를 이야기가 남아있는 거죠? 며칠 후 민준이가 법률 상담을 받고 왔어요. 엄마, 변호사랑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유언 무효 사유가 없대요. 아버지가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작성했고 증인도 있고 법적으로 완벽하대요. 그럼 소송을 해도 이길 가능성이 거의 없대요. 나는 한숨을 쉬었어요. 사실 이미 마음은 정리된 상태였습니다. 최은희가 나를 살린 은인이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엄마, 그래도 포기하면 안 돼요. 민준아, 그 돈이면 집도 한 채 더 살 수 있어요. 우리도 여유가 생기고. 순간 민준이의 말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민준아, 너 지금 뭐라고 한 거니? 제 말은 엄마 노후 자금도 필요하잖아요. 그 돈의 절반이 나가면. 너 지금 돈 때문에 그러는 거니? 아니에요, 엄마. 엄마를 위해서. 거짓말 하지 마. 내가 원하는 거잖아. 민준이는 대꾸하지 못했어요. 나는 실망스러웠습니다. 그날 저녁 서연이네 집에서 가족 회의를 한다고 연락이 왔어요. 나는 마지못해 갔습니다. 서연이네 집 거실에는 민준이 부부와 서연이 부부가 앉아 있었어요. 나를 보자 자리를 권했습니다. 어머님, 앉으세요.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어요. 뭔가 준비한 것 같았습니다. 엄마, 우리가 이야기할 게 있어요. 뭔데? 민준이가 서류를 꺼냈어요. 아버지 재산 목록이에요. 집이 12억, 예금이 3억,
주식이 2억, 총 17억 정도 돼요. 절반이면 8억 5천이에요. 그게 최은희한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그건 너무 많아요. 아무리 은인이라고 해도 20년 동안 이미 갚았잖아요. 서연이가 끼어들었어요. 맞아요, 엄마. 20년이면 충분하잖아요. 왜 유언까지 해야 해요? 사위 준호도 한마디 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욕심내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어머님, 노후도 생각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어머니 혼자 계실 건데 돈이 필요하시잖아요. 며느리 은지까지 거들었어요. 나는 자식들을 하나하나 바라봤습니다. 모두들 걱정하는 표정이었지만 눈빛은 달랐어요. 욕심이 보였습니다. 너희들 정말 나를 걱정하는 거니? 당연하죠, 엄마. 거짓말. 엄마, 너희들은 재산이 걱정인 거야. 나는 핑계고. 민준이가 벌떡 일어났어요. 엄마,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사실이잖아. 너희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한 번이라도 진심으로 날 위로했니? 재산 이야기만 했잖아. 그 여자가 누군지만 궁금해했고 내가 얼마나 슬픈지는 관심도 없었어. 서연이가 울먹였어요. 엄마, 오해해요. 우리도 슬퍼요. 슬픈 척은 하지 마라. 엄마가 다 보여. 나는 가방을 들고 일어섰습니다. 엄마, 어디 가세요? 집에 간다. 너희들이랑 있기 싫어. 어머님, 뒤돌아보지 않고 현관문을 나섰어요. 계단을 내려오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밖에 나와 택시를 잡았어요. 택시 안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자식들한테 이런 대접을 받을 줄은 몰랐어요. 평생 키워놨더니 결국 돈만 보는구나. 여보, 당신은 맞았어요. 자식한테 기대하면 안 되는 거였어요. 집에 도착해서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텅 빈 집이 더 외로웠습니다.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봤어요. 미숙이한테 전화하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자꾸 의지하는 것도 미안했거든요. 대신 남편의 유품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옷장을 열고 옷들을 하나하나 꺼냈습니다. 남편의 냄새가 났어요. 여보, 이제 어떻게 해야 해요? 혼잣말을 했습니다. 대답은 없었죠. 옷 사이에서 낡은 수첩이 하나 나왔어요. 남편이 늘 가지고 다니던 거였습니다. 펼쳐봤어요. 메모들이 빼곡했어요. 회사 일 약속, 할 일 목록. 그런데 맨 뒷장에 뭔가 적혀 있었습니다. 은희 씨에게 빚진 것 5천만 원. 매달 50만 원씩 갚기. 20년 후 다 갚을 것. 하지만 돈으로만 갚아지는 빚이 아니다. 내 아내의 목숨을 살려줬다. 평생 감사해야 한다. 내가 죽으면 남은 재산으로라도 보답하고 싶다. 눈물이 쏟아졌어요. 남편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여보, 당신은 평생 그 고마움을 간직하고 산 거예요. 그날 밤 나는 결심했습니다. 자식들의 반대를 무릅쓰고라도 남편의 유언을 지키기로. 여보, 당신 뜻대로 할게요. 최은희 씨한테 재산을 드릴게요. 다음 날 아침 일찍 나는 최은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최은희 씨, 저 박수연입니다. 네, 부인. 만날 수 있을까요? 제가 갈게요. 오늘이요? 네. 지금 가도 될까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러더니 최은희가 대답했습니다. 좋아요. 오세요. 1시간 후 나는 다시 일산 빌라 앞에 서 있었어요. 203호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최은희는 수수한 옷차림으로 나를 맞았습니다. 들어오세요. 거실로 들어가 앉았어요. 최은희가 차를 내왔습니다. 오늘은 혼자 오셨네요. 네. 혼자 오고 싶었어요. 최은희는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우리는 한동안 서로를 바라봤어요. 최은희 씨,
네. 고맙습니다. 네. 저를 살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최은희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27년 전 일 다 알게 됐어요. 당신이 전 재산을 우리 남편한테 빌려주신 거. 그 돈이 없었으면 나는 죽었을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엄마 없이 자랐겠죠. 모든 게 당신 덕분이에요. 눈물이 났어요. 최은희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부인. 최은희 씨, 제가 오해했어요. 당신을 나쁜 사람으로 생각했어요. 우리 남편이랑 무슨 관계인 줄 알았어요. 알고 있었어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실 거라고. 왜 말 안 하셨어요? 진작 말했으면 오해 안 했을 텐데. 최은희가 고개를 저었어요. 김태준 씨가 부탁했어요. 부인한테는 절대 말하지 말라고. 왜요? 부인이 부담스러워 할까 봐요. 그렇게 큰 빚을 졌다는 걸 알면 평생 죄책감에 시달릴까 봐. 남편다운 생각이었어요. 나를 그렇게나 아끼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혼자 갚으신 거예요. 20년 동안. 네. 매달 50만 원씩 보내왔어요. 한 번도 빠짐없이. 그 돈 받고 싶지 않았을 텐데. 처음에는 거절했어요. 그냥 도와준 건데 갚을 필요 없다고. 하지만 김태준 씨가 고집을 부렸어요. 꼭 갚아야 한다고. 최은희가 잠시 말을 멈췄어요. 그러더니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저도 그 돈이 필요했어요. 네. 제가 전 재산을 드렸잖아요. 그 후에 생활이 어려웠어요. 월세도 내야 하고 생활비도 있고. 그런데 김태준 씨가 매달 보내준 돈이 큰 도움이 됐어요. 그랬군요. 그렇게 20년이 지났어요. 이제 다 갚았으니 그만 보내도 된다고 했는데 김태준 씨가 말했어요. 돈으로 갚아지는 빚이 아니다라고. 나는 남편의 수첩에 적힌 글귀를 떠올렸어요. 똑같은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유언으로 재산의 절반을 주신 거예요? 네. 사실 저는 받고 싶지 않았어요. 너무 큰 돈이잖아요. 거절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왜? 김태준 씨의 마지막 부탁이었어요. 꼭 받아달라고. 그리고 최은희가 눈물을 닦았어요. 그 돈으로 어려운 환자들을 도와달라고 했어요. 자기처럼 돈 없어서 치료 못 받는 사람들을. 가슴이 뭉클했어요. 남편다운 생각이었습니다. 여보, 나도 모르게 중얼거렸어요. 최은희가 나를 바라봤습니다. 부인 김태준 씨는 평생 당신만 사랑했어요. 단 한 번도 다른 사람을 본 적 없어요. 알아요. 이제 알아요. 마지막까지 당신 걱정만 했어요. 내가 죽으면 혼자 남을 텐데 자식들이 잘 돌봐줄까? 외롭지 않을까?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최은희가 일어나 문을 열었어요. 민준이와 서연이었습니다. 그리고 미숙이도 함께였어요. 엄마, 여기 계셨어요? 미숙이 이모가 알려주셔서. 자식들이 들어왔어요. 나를 보더니 안도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엄마, 어제는 제가 잘못했어요. 민준이가 말했어요. 서연이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저도 죄송해요. 돈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정말. 알아. 엄마가 오해했어. 나는 자식들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최은희를 소개했습니다. 얘들아, 이분이 최은희 씨야. 엄마를 살려주신 분이야. 민준이와 서연이는 최은희에게 고개를 숙였어요. 감사합니다. 저희 엄마 살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최은희가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한 건 별로 없어요. 아니에요. 만약 당신이 안 도와줬으면 우리 엄마는 없었을 거예요. 우리 가족도 없었고요. 민준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진심이었습니다. 최은희 씨, 아버지 유언 그대로 하세요.
저희는 반대 안 할게요. 저도요. 당연히 받으셔야죠. 서연이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최은희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같이 울었어요. 오해가 풀리고 진실이 밝혀진 순간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민준이가 말했어요. 엄마, 아버지 정말 대단한 분이셨어요. 그러게 평생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았다니. 배울 점이 많아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지, 오빠. 서연이가 거들었어요. 나는 자식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 우리 모두 그렇게 살자. 집에 도착했을 때는 저녁 무렵이었어요. 자식들은 저녁을 해주겠다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나는 남편의 영정 앞에 앉았어요. 여보, 다 해결됐어요. 촛불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당신 뜻대로 할게요. 최은희 씨한테 재산 드릴게요.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 도와달라고 부탁할게요. 바람이 불어와 촛불이 흔들렸어요.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당신을 오해해서 미안해요. 이제야 당신 마음을 알았어요. 눈물이 났지만 행복했습니다. 사랑했어요, 여보. 정말 많이. 한 달 후 유산 상속이 마무리됐어요. 최은희는 약속대로 재산의 절반을 받았고 그중 대부분을 병원에 기부했습니다. 김태준 씨의 뜻대로 어려운 환자들을 돕는 데 쓰겠습니다. 최은희가 말했어요. 그녀는 병원에 김태준 기금을 만들었습니다. 돈 없어서 치료 못 받는 사람들을 돕는 기금이었죠. 나는 그 소식을 듣고 병원을 찾아갔어요. 기금 현판식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김태준 기금이라고 적힌 현판이 걸렸어요. 남편의 이름이 새겨진 것을 보니 뿌듯했습니다. 여보, 당신 이름이 이렇게 남았어요. 혼잣말을 했어요. 옆에 있던 최은희가 미소 지었습니다. 김태준 씨가 좋아하셨을 거예요. 그렇겠죠. 현판식이 끝나고 우리는 근처 카페에 앉았어요. 최은희와 나 그리고 미숙이. 수연아, 이제 마음이 편해졌어? 미숙이가 물었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많이 편해졌어. 그나저나 최은희 씨 앞으로 뭐 하실 거예요? 기금 운영을 도울 생각이에요. 직접 환자들을 만나고 도울 방법을 찾고. 좋은 일이네요. 우리는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처음 만났을 때와는 달리 이제는 편안했습니다. 부인,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최은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뭐든지 물어보세요. 김태준 씨와의 40년 행복하셨어요? 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어요. 완벽하지는 않았어요. 다투기도 했고 서운한 적도 많았고. 하지만 사랑했어요. 진심으로. 그리고 그 사람도 날 사랑했다는 걸 이제 알아요. 알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그게 다 당신 덕분이에요. 당신이 없었으면 그 사랑도 없었을 거예요. 최은희가 손을 저었어요. 아니에요. 두 분의 사랑이었어요. 제가 한 건 작은 도움일 뿐이에요. 작은 도움이라니요. 생명을 살린 건데. 미숙이가 끼어들었어요. 맞아요. 최은희 씨는 천사예요. 전 재산을 남 살리는 데 쓴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웃었습니다. 따뜻한 웃음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미숙이가 말했어요. 수연아, 이제 어떻게 살 거야? 글쎄, 아직 잘 모르겠어. 자식들은? 민준이랑 서연이는 각자 잘 살고 있어. 가끔 보면 돼. 외롭지 않아? 외로워. 하지만 괜찮아. 이제는 혼자 사는 것도 익숙해져야지. 미숙이가 내 손을 잡았어요. 나는 항상 내 편이야. 언제든 연락해. 고마워, 미숙아. 집에 도착해서 문을 열었어요. 텅 빈 집이었지만
예전처럼 외롭지는 않았습니다. 남편의 영정 앞에 앉았어요. 여보, 오늘 현판식 다녀왔어요. 촛불을 켜며 말했습니다. 당신 이름으로 된 기금이에요. 많은 사람들을 도울 거래요. 바람이 불어와 커튼이 흔들렸어요. 당신이 살아서 이런 일 하고 싶었을 텐데 미안해요. 곁에 못 있어줘서. 눈물이 났지만 슬프지 않았어요. 하지만 당신 뜻은 이뤄졌어요. 최은희 씨가 계속 할 거예요. 당신 대신. 창밖을 바라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여보, 40년 동안 고마웠어요. 나를 사랑해줘서, 지켜줘서.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는 편히 쉬어요. 나도 잘 살게요. 당신 걱정하지 말고. 촛불이 흔들렸어요.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나는 남편의 묘를 찾아갔어요. 민준이와 서연이도 함께였습니다. 아버지, 다녀왔습니다. 민준이가 절을 했어요. 서연이도 절을 했죠. 나는 묘비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여보, 나예요. 묘비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이제야 당신 마음을 다 알았어요. 왜 최은희 씨한테 재산을 준 건지. 은혜를 잊지 않은 거죠. 평생 고마워한 거고. 눈물이 났습니다. 당신 참 멋진 사람이었어요. 나는 몰랐는데 이제라도 알게 돼서 다행이에요. 손으로 묘비를 닦아줬어요. 사랑했어요, 여보. 정말 많이.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사랑할게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어요. 다음 생에서 또 만나요. 그때는 더 잘할게요. 당신 마음 더 많이 알아줄게요. 민준이와 서연이가 내 옆에 앉았어요. 셋이서 한동안 묘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1시간쯤 지나 집으로 돌아왔어요. 민준이가 저녁을 해주겠다고 부엌으로 갔고 서연이는 설거지를 도왔습니다.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노을이 아름다웠습니다. 여보, 당신 잘 가요. 이제는 정말 보낼게요. 마음속으로 작별 인사를 했어요. 그제야 진짜로 남편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엄마, 저녁 됐어요. 민준이가 불렀어요. 나는 일어나 식탁으로 갔습니다. 우와, 맛있겠다. 엄마 좋아하시는 된장찌개예요. 고맙다, 얘들아. 우리는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오랜만에 평화로운 식사였습니다. 엄마, 이제 어떻게 지내실 거예요? 서연이가 물었어요. 글쎄, 친구들이랑 모임도 나가고 취미 생활도 하고 좋은 생각이에요. 그리고 가끔 김태준 기금 사무실도 들를까 해. 최은희 씨 도와주면서. 정말요? 좋은데요. 민준이가 엄지를 치켜 세웠어요. 아버지도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렇지? 우리는 웃었습니다. 밤이 되어 자식들이 돌아가고 나는 혼자 남았어요. 침대에 누워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은 남편 묘에 다녀왔다. 진짜 작별 인사를 한 것 같다. 마음이 편하다. 40년을 함께 산 사람. 이제는 추억으로 남았다. 하지만 좋은 추억이다. 앞으로 잘 살아야지. 남편이 원하는 것처럼. 일기장을 덮고 불을 껐어요. 어둠 속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여보, 안녕. 마지막 인사를 하고 잠이 들었어요. 꿈을 꿨습니다. 남편이 나타났어요. 젊은 모습이었습니다. 수연아, 여보, 잘 살아. 응, 고마웠어. 40년 동안. 나도 고마웠어. 남편이 미소 지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멀어졌습니다. 안녕, 여보. 안녕. 남편은 빗속으로 사라졌어요. 나는 손을 흔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햇살에 눈을 떴어요. 기분이 좋았습니다. 창문을 열자 따뜻한 바람이 들어왔어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남편 없는 삶.
하지만 괜찮을 것 같았어요. 여보, 나 잘 살게요. 당신도 편히 쉬어요. 마음속으로 말하고 하루를 시작했습니다.